안녕하세요. 대기업 두 번 돌아간 남자 대두남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대기업 서류 전략 두 번째, 자소서 작성 시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소서 잘 써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쓰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붙는 데는 붙고 떨어지는 데는 떨어집니다. LG 삼성은 항상 붙는데 현대 SK는 무조건 떨어져요. 어디 가서 자소서 못 쓴다는 말은 듣지 않는데 말이죠. 먼저 제 경우에는 첫 공채에서 일단 많이 썼습니다. 사실 자소서 소스는 우리 모두 한정적이잖아요. 그 제한된 소스를 여기에는 뉘앙스 맞춰보고 저기에는 글자 수 맞춰보고 그러한 과정을 반복했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조금씩 최적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0가지 원칙들을 스스로 만들면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첫째, 무조건 2갈씩.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 관련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곳은 소제목과 처음 한 줄만 읽는 것도 있고 확실히 2갈씩이 읽기 편합니다. 제가 인사팀이라도 2번 안 읽겠습니다. 한 번만에 이해시키려면 2갈씩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생각합니다. 미괄식으로 스토리처럼 쓰시고 합격하시는 분, 저 역시 보았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전 그만큼의 필력이 없네요. 둘째, 실제 해당 부서에서 원하는 방향성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물론 신입사원의 패기로 한참 뒤 미래 산업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어필하면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실무자라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개선 혹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이 친구가 정말 많이 공부를 했구나, 금세 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성이 면접장에서 면접자와 교감을 하는데 더 큰 메리트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채용의 모든 전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자소서를 쓰실 때 면접까지 항상 고려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의도에 맞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했었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인데 물어보는 것에 알맞게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의 회사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귀사가 왜 그 기준에 적합한가요? 이런 항목이 있다고 해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것은 뒤에 항목, 왜 해당 회사가 적합한가 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한두 줄로 간단히 소개하고 회사가 하고 있는 분야나 프로젝트 방향성에 많은 비중을 두시죠. 그런데 저라면 이 항목에서 약 4대 4대 2 정도의 비율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충분히 어필하고 비교적 간단히 자신의 가치관과 공통분모를 가지는 회사의 부분을 기술한 뒤 이러한 부분을 엮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근무할지에 대해서 써내려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위 항목에 대한 답변입니다. 넷째, 하나의 스토리는 하나의 역량을 강조합니다. 간혹 항목이 적은 회사를 지원하실 때 한 항목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 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과유불급, 너무 많으면 임팩트가 안 느껴집니다. 기억에서도 금방 사라지겠죠. 그리고 본인이 강조한 역량을 본인이 지속적으로 어필하는 것보다 2갈씩으로 처음에 소개하고 스토리를 통해 읽는 사람이 스스로 느껴지게끔 하는 것이 베스트일 것입니다. 다섯째, 읽어보면서 써보세요. 확실히 다를 겁니다. 글로 써서 못 느꼈던 어색함, 지나치게 긴 호흡을 잡아내는데 그리고 더 매끄러운 문장을 만드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문장은 짧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3줄은 안 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문장이 길어지면 의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문장 하나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셔야 합니다. 지인 중 한 분이 문장 하나가 어색하다고 1시간을 고민하시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글 중간에 한 문장, 소제목이나 첫 줄이 아니라면 사실 대세에 별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잠시 멈추시고 다른 일을 하시던가 다른 항목을 쓰다가 다시 써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기업에서 글자 수 제한에 일정 수준까지는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우 800자 제한이라면 못해도 700자는 쓰고 400자라면 350자 정도는 쓰는 것 같습니다. 자칫 성의 없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덟째, 문단을 많이 나누세요. 몇몇의 기업은 문단 나누는 것을 제한하지만 그런 제한이 없는 기업이라면 엔터 많이 치셔도 됩니다. 문단이 띄어져 있으면 확실히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들여쓰기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아홉째, 소제목은 문단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해야 합니다. 소개팅에서도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듯 소제목은 문단의 얼굴임을 항상 명심하세요. 문단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소제목은 문단의 전반적인 내용을 짐작해 할 수 있어 가독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영어 대소문자, 한자, 혹은 문단의 핵심 키워드를 독특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쓰는 것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부적인 표현에도 신경 써보세요. 당연히 회사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 은어라던가 신조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제가라는 표현도 가급적 안 쓰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자소서는 1인칭 주어를 가지기 때문이죠. 그러다 사실 이 정도는 권장사항 정도고 크게 신경 쓰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원칙들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내용의 일부는 제가 자체적으로 깨달은 부분도 있고 많은 취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기도 하기 때문에 각자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껏 적은 사실을 바탕으로 크게 내용을 불려서 쓰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팩트와 에피소드를 부분적으로 삽입하고 거기서 느낀 점과 얻은 영향까지 압축하는 새로운 글쓰기 방식에 낯설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전형적인 이과생으로 원래 글을 잘 쓰지도 못했고 언어 역량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능 언어 역량은 5등급이었으니까요. 그런 저도 트레이닝을 통해 단계적으로 역량 향상이 가능했습니다. 원칙에 따라 반복적으로 자소서 쓰는 트레이닝을 통해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은 저보다도 비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